여러분, 제가 부산 쪽에서요. 부산 쪽에서 그 노조하면서 그 몇백억짜리 빌딩을 산 인간들 얘기가 감지가 된다.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네들이 이제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일하러 온 어업에 종사하러 온 외국인들을 빼내서 내륙으로 불법 이주까지 시키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외국인들은 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외국인들한테 노조비를, 입국하는 외국인들한테 노조비 받고, 그 다음에 그 노조비 받은 그 사람이 선원으로 있다가 이렇게 도망가면 또 티오가 또 비면 또 이민받고 해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부산 일대에서 빌딩을 산 인간들이 있다는데 제보 부탁드립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걸 제가 그때 이제 부산에서 이 제보받고 했었던 거에서 좀 더 파다가 그분이 제가 부산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당신 부산에 오면 칼 맞아 뒤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저도 연락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보자가 이제 연락이, 그걸 방송했다 그렇게, 아니 그 방송했다 얘기하자면 제가 어떻게 제보를 더 확대를 합니까? 그렇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보도로 나왔습니다. 보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고용하려면 노조비 내라. 선주에 1,500억 뜯은 선원 노조. 1,500억 뜯었습니다. 몇백억짜리 빌딩을 샀다고 계속 내가, 씨발, 노조가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노조비 받아가지고 어떻게 몇백억짜리 빌딩을 사자고 제보를 받고서도 물음표가 이렇게 쳐졌는데, 1,500억을 뜯었어요. 1,500억을 뜯었어요. 그러니까 1년치 노조비를 한 방에 받아요. 그리고 그 노조는 1년 내에 내륙으로 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요게 있잖아요. 이 외국인 관리의 허점인 거예요. 외국인 관리의 허점인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가 올 때는 업종과 일터가 정해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농촌이다 그럼 농촌에서 우리 일손 얼마가 필요해요 라고 신청을 하면 그 TO대로 이렇게 현장 조사하고 한 다음에 TO를 정한 다음에 당신네들한테는 외국인 노동자 몇 명 TO가 갑니다. 그러고 당신은 여기서 일해야 돼요. 농촌에서 일해야 돼요. 당신은 기계공장에서 일해야 돼요. 당신은 배 타야 돼요. 이렇게 TO가 온다는 거예요. TO가 와서 외국인 노동자도 그 TO대로 해서 나는 배를 타는 선원이구나 라고 갔는데 한국에 와보니 선원보다 내륙에 가서 공사판세 뛰고 뭐를 딴 거를 하는 거에 훨씬 더 이득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러면 또 그 브로커를 만나서 1년치 노조비를 거둔 상태에서 그 사람은 또 불법 노동자가 되는 거죠. 이탈을 하는 거죠. 이탈. 군대식으로 말하면 탈영. 군대식으로 말하면 탈영.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지정받은 일터를 이탈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이걸 정말 많이 이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탈반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10명의 선원이 필요한데 3명이 빠져나갔다. 그럼 3명이 빵꾸가 나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불법으로 하고 들어오면, 그래서 들어올 때도 여기서는 아직 기사가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제보받고 했을 때는 그 브로커 불법 노동자로 만들어서 다른 일자리로 보내는데도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었는데 일단 아직 보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네. 그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집중해서 이렇게 수의협 해운조 노동조합 해상노련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 요청 인력 송출 요 과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노조비를 복지기금을 대납을 하고 선원 고용을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거로 장난질을 쳐서 1,500억을 뜯은 거예요. 와우. 양쪽으로 다 받았겠죠. 이거 캐면 1,500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보 주신 분은 어떤 거였냐면 애들이 갑자기 너무 빠른 속도로 큰 부자가 되고 있다. 근데 그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석권호 씨 사건 했을 때, 그때 간첩단 사건 났을 때 김영동 의원,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석권호 동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그 석권호 씨가 간첩 혐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주노동센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주노동센터를 이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이주노동센터로 노조를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는 이 새끼들이 이런 이건 외국인 인력을 얘네들의 비즈니스로 하는 게 있고 지금도 이미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양아치 짓을 하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노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장현 할 때부터 얘네들이 인력 송출 사업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노조와 외국인 사이에 인력 송출 사업이 주사파들이 하는 정황이 있으니 노조가 인력 사업에서 장난질 치는 게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저한테 왔었던 제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분이 당신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위험해 막 그래서 저는 아씨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공론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론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규모가 1,500억이었던 거예요. 1,500억.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지금 노동조합, 해상노련 이렇게만 나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주사파가 부두하고 이쪽은 들어가지 못하고, 80년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노동조합은 그냥 그 노동조합으로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일단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국노총이 계속 민주노총한테 하나씩 뺏기는 작업, 뺏기잖아요. 민주노총 애들이 계속 주자파 애들이, 그러니까 포교랑 비슷해요. 한국노총 소속 있는 걸 계속 포교하고 들어가서 이간질 내고 빼오고 하는 걸 계속하고 우리가 더 큰 이권 준다 뭐 하는 작업을 계속 치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노총 안에도 민주노총 그런 걔네들의 파수꾼이 신천지식 파수꾼 주사파식 선동가들 그 뿌락치라고 하죠. 프랙션 낸다고 하죠. 균열내라고 하죠. 그 프랙션 내려고 주사파 선수들이 한국노총에도 이미 많이 박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요. 이거 그냥 단순히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언노조가 선주에게 외국인 1인당 매달 걷는 돈, 복지회비 3만원, 복지기금 5만원, 이렇게 연근에 8만원, 10만원, 5만원, 원양 어선 선언 18,000원,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특히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원양 어선 선언들은 우리나라 내륙으로 못 들어오죠. 연근의 어선 선언, 여객선, 내항선, 여기 있죠. 외항선도 결국 국내에 들어오잖아요. 원양에선 빼고는. 요쪽 부분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륙으로 불법으로 돌리고 뭐하고 하는 거. 이 규모 장난 아니다 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1,500억 규모의 사건이었다. 이 사람들이 빌딩 샀다는 얘기 있고 뭐 하는데 그 빌딩 산 자금 같은 거 다 추적하고 하면서 이거 오지게 잡아 넣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프랙션 균열 낸다. 그걸 이제 우리가 뿌락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 진짜 선수입니다, 여러분. 선수.